도대체 어른이로서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 걸까요?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제발. 일해야 돼, 애 봐야 돼, 치워야 해, 밥 해야 해, 빨래 돌려야 해, 빨래 정리해야 해, 애 데리러 가야 해, 야근해야 돼, 남은 일 처리해야 돼, 정리 또 해야 돼, 내일 출근할 준비해야 돼. 우리는 도대체 언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영어 공부 늦게 시작해서 스트레스인데 또 안 돼서 스트레스고 언제 어디에다가 어느 시간대에 내가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지 정말 고민 많으시죠? 정말 내가 커피 5잔과 잠을 줄이고 새벽까지 공부를 하면서 돈을 내고 비싼 강의들을 들으면서까지 내가 영어 공부를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때가 있으셨죠? 정말 진짜로 주말까지 포기하면서 영어 공부를 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어봐야 하는 것은 어른이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영어 공부를 접근하는 방법, 어른이로서 접근해야 하는, 바라봐야 하는 그 시각을 먼저 짚어보아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영어 공부의 범위가 있어요. 정해진 양이 있고 어린이들은 어른이들만큼 그만큼 책임이 많지 않아요. 그냥 주어진 것들을 잘 해내기만 하면 어린이로서의 책임을 다한 거죠. 얼마나 좋아요. 공부할 때가 제일 좋다는 말 많이 아시죠? 그러나 여기에서의 확실한 차이점은 어린이들은 동기부여가 어른이들과는 달라요. 어린이들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우리 어른이들이 만들어내거나 던져줄 수 있어요. 이거 줄게, 또는 이거 해줄게, 또는 소원 들어줄게, 또는 용돈 줄게. 다양한 동기부여의 요소들을 쏙쏙쏙쏙쏙 거기다가 넣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어른이로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할 때, 그리고 이렇게 책임이 많은 어른이로서 공부를 해야 할 때, 특히 영어 공부를 해야 할 때 동기부여를 어딘가에서 우리 스스로가 끄집어내야 할 때, 이럴 때 굉장히 힘들고 고민이 많이 돼요. 왜냐? 우리는 책임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그러나 영어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고, 반면에 어린이들은 지금 당장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면서도 동기부여가 확실하면 영어 공부를 잘 해내요. 우리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만 동기부여가 우리가 만들어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과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어른이로서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야 과연 이게 확실한 영어 공부, 정확히 말해서 나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영어 공부를 이 바쁜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어른이로서 해낼 수 있을까요? 제가 어른이가 돼서 한국어 공부를 할 때 썼던 방법들 중에 3가지를 가져왔어요. 여러분이 꼭 이거를 진짜 실제로 비키 선생님은 저렇게 하셨구나,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구체적으로 이거를 여러분만의 스타일대로 여러분의 일상에 이렇게 녹여들게끔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실제로 이것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영어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걸 내가 어디에 어떻게 적용해서 어떤 부분에 쓱쓱쓱쓱쓱 넣어야 하는지를 잘 고민해 보시고 세분화시켜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짜가지고 거기에다가 딱 넣어주세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가 하루에 해야 할 공부량을 정해놓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내가 부족한 게 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뭔지만 알면 그것부터 하면 돼요. 딱딱딱. 리스트 벌써 나왔어요. 그죠? 우선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거는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영어가 무엇인지, 만약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회화 공부를 하고 계시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어떤 대화 주제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를 정리를 한 다음에 영어 회화 중에도 내가 관사를 사용하는데 조금 뭔가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것부터 하시면 돼요. 지금 당장 나의 회화,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서 지금 내가 써야 하고 지금 내가 필요한 것들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는 책도 정했고 어떤 것을 얼마만큼 하루에 얼마나 할 것인지를 정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40분 이내로 그 포커스 세션을 꼭 만들어 보세요. 40분 안에서 내가 집중도를 확 끌어올려가지고 다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 틀을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틀을 만드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나의 생활 루틴 안에 어디에다가 이 영어 공부 포커스 세션을 끼워 넣을 것이냐 그걸 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조금 시간이 남아서 아침에 애들을 보내놓고 그리고 40분을 확 집중한 다음에 집안일을 싹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만약에 내가 잠들기 직전에 내가 잠을 자기 직전에 양치질 다 하고 잠옷 다 갈아입고 이제 뭐 이렇게 다 팩 바르고 했을 때 이 팩이 보통은 15분에서 20분 정도 팩을 이렇게 하고 있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떼어내고 톡톡톡톡톡 하고 이게 스며들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대충 싸잡아 봤을 때 한 40분 정도 돼요. 그때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으면 그때 팩 딱 올리고 그리고 앉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출근을 했는데 출근을 해서 나는 항상 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좀 일찍 출근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책상 정리도 좀 하고 이것저것 좀 이렇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시동을 거는데 한 3-40분 정도 걸린다. 그러면 여러분 싹 정리를 전날 밤에 퇴근할 때 하고 갔다면 아침에 와서 시동을 걸 때 영어 공부를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타임 슬롯에다가 내 시간표를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루틴이 매일 반복되는 것들 중에 하나 우리가 습관적으로 밥을 먹고 나면 화장실에 가서 치카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는 그런 습관처럼 방광이 어느 정도 차 올랐다 싶었으면 그러면 화장실을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본능적으로 이렇게 루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본능적인 루틴으로 박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일상의 루틴 안에서 내 일상에서 어디에 넣어야 이 영어 공부가 내 루틴에 스며들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거기에다가 쏙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마지막은요. 많은 분들이 건너뛰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작은 목표도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목표 하나라도 이루어내셨으면 꼭 본인에게 보상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조그만한 메모장 하나를 나를 위해서 사는 거더라도 무언가를 구입하는 게 아니더라도 잠깐 신랑이 아이들을 봐주고 내가 나가서 혼자 공원에 앉아 이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들숨날숨 공기반 소리반의 영어 음소들을 뱉어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그 짧은 15분만이라도 내가 가질 수 있으면 보상으로 그걸 내가 받을 수 있으면 그게 어마어마한 성취감 그리고 만족도 그리고 나의 영어 자존감을 지켜 세워줍니다, 여러분. 만족감을 느끼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이제 더 어떻게 잘 해낼 수 있을지 동기부여도 돼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나를 이만큼 했다는 거를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자존감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만 지켜주시면 여러분의 영어 공부 정말 진짜 1년 안에 원하는 목표까지 갈 수 있어요. 제가 보장해요.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을 진짜 앉아서 한번 여러분의 일상에 그리고 여러분의 루틴에 어떻게 끼워 넣을 것이고 내가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앉아서 계획을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른이로서 하는 영어 공부 습관처럼 루틴화 시키면 더욱더 정확한 영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펜, 페이퍼 꺼내서 바로 지금 쓰세요. 다음 주에 만날게요. 바이!